어떤 날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폭력의 그림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한 여자의 18년 세월을 짓눌러 왔습니다. 이날 저녁 8시 거실 소파에 한 몸처럼 파묻혀 있던 남편 철수의 무심한 행동이 그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지갑을 꺼내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식탁 위로 휙 던졌습니다. 그 종이 조각이 식탁에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쇠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아내 제이는 고개를 돌려 식탁 위의 돈을 바라봤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낀 채 다가가 그 10,000원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고 기대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그의 무례함을 대변하듯 턱짓으로 돈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엄마 생신상 차릴 돈이야. 상다리가 휘어지게 준비해. 엄마가 팔순이신데 그 정도는 해야지. 제이는 10,000원짜리를 쫙 펴보며 기가 차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00원, 21세기 대한민국. 물가가 치솟는 시대의 팔순잔치상을 10,000원으로 차리라는 명령. 이는 단순한 구두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8년간 제2의 헌신적인 주부 노동과 희생을 간돈 10,000원짜리 가치로 평가절하하는 극도의 경제적 폭력이자 모욕이었습니다. 10,000원으로는 미역국에 넣을 국거리 소고기 한 팩조차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철수는 모르는 척 혹은 알면서도 기꺼이 외면했습니다. 제2의 항변에 철수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주제에 돈 아낄 줄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다 어디다 써버린 거야? 뒤로 몰래 친정에 갖다 바쳤어? 안 그러면 왜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해대냐고. 그의 분노는 비논리적이고 억지였으며 자신의 실패와 방탕을 아내에게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심리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집구석에만 있다는 비난은 가장 흔한 주부 노동 폄하의 언어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관리하는 노동은 시급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강도의 무급 노동임에도 많은 남편들은 이를 집에서 편하게 노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제이가 지난 18년간 지켜낸 가계 경제는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숨겨진 철수의 무책임과 낭비로 인해 언제나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제이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고무장갑을 획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지난달에 경마장에서 날린 돈이 얼만데 그전에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내기하다가 1억령만 원 넘게 잃고 왔잖아. 철수는 제이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뭐,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 정도 돈은 쓸 수 있는 거야. 너는 집에서 편하게 밥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엄마 모시는 것도 불만이야?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미자가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박대를 받나. 미자는 아들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은 후 제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의 등장은 이 폭력적인 상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부장적 연대의 전형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일이 내 팔순인데 그 10,000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제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까운 게 아니라 10,000원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 사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미자는 제이의 말을 싹둑 자르며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집안이 망해. 남편 말 좀 고분고분 들어라.
시어머니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생신상인데 미자의 이 마지막 발언은 제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며느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자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제이의 죄책감과 도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어머니 옆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들었지?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준비해. 내일 엄마 친구분들도 오신다니까 망신당하지 않게 신경 쓰고. 제이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식탁에서 10,000원짜리를 주워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알았어. 이 한마디는 굴복이 아닌 조용히 쌓아 올린 분노의 탑이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텔레비전 볼륨을 확 높였습니다. 내일 새벽같이 시장 가서 떠리로 싸게 사와. 네가 요리 솜씨는 있으니까 대충 때우면 되잖아. 미자도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는 끔찍하게 챙기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왜 이러는지 내 팔자가 사납네. 사나워? 제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싱크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그리고 18. 18년 동안 그녀의 삶은 10,000원짜리 지폐처럼 구겨지고 그 누구에게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버려져 왔습니다. 이제 이 숫자는 그녀의 고난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상징하는 암호가 될 것입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안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 철수의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제이에게 그 소리는 18년 동안 그녀의 자유를 가로막아온 감옥의 빗장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 가장 깊숙한 찬장을 열었습니다. 냄비들 뒤에 숨겨둔 검은 비닐봉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희생이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봉지 속에는 손때 묻은 낡은 가계부 18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 18년, 매년 한 권씩 그녀의 피눈물로 기록된 역사의 책이었습니다. 식탁에 희미한 불을 켜고 가계부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신혼 첫 달의 기록은 그래도 희망의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100원, 두부 200원, 계란 한 판 800원, 제이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제이의 입에서 깊은 한숨 섞인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100원짜리 콩나물 하나에도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 넣었던 순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가계부를 넘기자 희망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품목 대신 감당하기 힘든 빚과 사건들이 빨간 펜으로 난폭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전사 기록처럼 그 빨간 글씨들은 제2의 18년 세월이 가계 지출이 아닌 가족 구명 활동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900만 원, 친정엄마 적금 깨서 빌림.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의 도리는 종종 친정 부모의 희생을 담보로 강요됩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생신상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며느리 친정의 희생은 당연시하는 이중잣대는 제2의 삶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이 이어집니다. 철수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2천만 원, 전세금 빼서 처리, 그리고 치킨집 망해서 생긴 빚딜, 곡시용력만 원, 내 폐물 다 팔아서 갚음. 제이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둔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철수 주식 투자 3천만 원 날림.
친정아빠한테 무릎 꿇고 빌려서 맺꿈.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건네며 했던 말이 그녀의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제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더는 못 도와줘. 너도 이제 정신 차려라. 옆에서 친정엄마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말렸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이야, 이제 그만 고생해라. 제발 그 집에서 나와. 그러나 그때 제이는 그 모든 정고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살했습니다. 그 사랑은 18년 후 10,000원짜리 팔순상이라는 비참한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10번째 가계부를 펼치자 분노가 담긴 새로운 메모가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계모임에서 탄 돈 1만 원, 어디에 숨기신 거지? 그리고 물음표가 종이가 뚫릴 정도로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이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희생 위에서 자신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가계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어둔 메모가 제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내 지갑에서 10,000원 뺏어감. 이번 달만 벌써 5번째. 제이는 가계부를 탁 덮으며 깊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기록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빚과 무책임을 대신 짊어진 경제적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문득 18년 전 그 악몽 같던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 입구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언니 명희가 들이닥쳤습니다. 제이야, 안 돼. 가지 마. 이런 집에 시집 가면 평생 종노릇이야. 저 시어머니는 지독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남편들 놈은 허우대만 멀쩡한 백수나 다름없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양가 부모님이 피대를 세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결국 부모님 손에 끌려 나갔고 그날 이후로 언니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이는 멍하니 주방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18년 전에 화사했던 새 신부는 온데간데없고 피부색은 칙칙하고 눈빛은 지친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한 10,000원짜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접었다 폈다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하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정말 끝장을 볼 거야. 제이가 입술을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8년의 억압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기폭제로 삼아 이제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쌓아 올린 18건의 가계부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복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생신 당일 새벽 5시, 제이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지난밤 가계부의 기록을 통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찰수를 확인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를 꽉 쥐고 그녀는 마치 운명과의 마지막 결투를 향해 경보하듯 바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찼습니다. 제이는 걷는 내내 18년 전 언니 명희가 식장에서 울부짖던 그 소리를 되새겼습니다. 평생 종노릇이야. 백수나 다름없어. 언니의 말이 저주가 되어 그녀의 삶을 지배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저주를 스스로 깨부술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명희가 외쳤던 절규는 단순한 만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이의 인생을 꿰뚫어 본 지혜로운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맹목적인 감옥에 갇혀 있던 제이는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녀의 삶은 빚더미에, 무시에, 그리고 헌신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24시간 대형마트에 도착해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그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달랑 10,000원뿐이었습니다. 이 10,000원이 팔순 생신상이라는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진열대 앞에 선 제이는 형형색색의 컵라면들을 하나하나 노려봤습니다. 18년, 그래, 18개. 제이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씩 집어들 때마다 지난 1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 낳고 조리도 못하고 시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라면으로 때웠지. 컵라면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억압된 세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노동, 그리고 무시당한 희생을 상징하는 18년의 기념탑이 될 것이었습니다.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참깨라면, 안성탕면, 제이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17, 18, 정확히 18개가 되자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돌진했습니다. 젊은 계산원은 산더미처럼 쌓인 컵라면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님, 컵라면을 이렇게나 많이 사시게요? 제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 대신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원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왜 하필 컵라면을? 제이는 컵라면을 하나씩 스캔하는 바코드를 응시하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 재산이거든요.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10,000원이라는 돈은 18년 희생의 총합이었습니다. 철수에게 10,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제이에게 10,000원은 18년을 견디게 한 마지막 끈이자 그 끈을 끊어낸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9,600원입니다. 거스름돈 400원입니다. 제이는 거스름돈 400원을 받아 동전 하나하나를 뚫어지라 확인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4개. 그녀는 이 4개의 동전을 마치 최후의 증거물처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계산은 철저했습니다. 10,000원을 모두 사용하되 단 10원 한 푼도 더 쓰지 않고 남기지도 않을 것. 이것이 그녀가 18년 동안 억압받은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6시 반. 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사온 컵라면들을 하나씩 거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의 정중앙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자 완벽한 컵라면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담은 탑을 보듯 그것을 바라보며 자주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18년 세월의 탑이야. 그때 방 안에서 시어머니 미자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오늘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와? 우리 며느리가 내 팔순이라고 특별히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 차린다니까. 뭐, 김 여사도 데려온다고? 그래, 다 데려와. 우리 며느리 솜씨 좀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미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전자에 물을 콸콸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큰 냄비에도 물을 가득 받아 옆 화구에 올리고 벽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소리, 주전자의 주둥이에서 하얀 김이 맹렬하게 피어오르는 모습, 제이는 그 끓는 물을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물은 단순히 라면을 익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 묵은 고통과 분노를 폭발시킬 뜨거운 촉매였습니다. 12시 정각이 되자 제이는 펄펄 끓고 있는 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식탁 위에 위태롭게 쌓아 놓은 컵라면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18번째 컵라면까지 뜨거운 물이 가득 찼습니다. 뚜껑을 덮자
컵라면들이 팽창하며 하얀 김을 내뿜었습니다. 그 사이 현관에서는 미자의 친구들이 들이닥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국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어머, 미자야. 팔순 축하해. 아이고, 김 여사도 같이 왔구나. 며느리가 진수성찬 차린다며 나 점심도 굶고 왔잖아. 미자는 들뜬 목소리로 어깨에 힘을 주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대. 다들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대와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만찬이 며느리의 솜씨를 자랑하고 자신의 팔자를 뽐내는 무대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컵라면 뚜껑을 하나씩 드서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들을 큰 쟁반 3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첫 번째 쟁반을 들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 위에 쟁반을 털썩 내려놓자 막 제잘거리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적.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컵라면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미자 역시 눈을 비비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컵라면? 미자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팔순잔치의 컵라면이라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비웃음과 경멸로 변했습니다. 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머지 쟁반 2개를 더 가져와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흘러덩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앞치마는 지난 18년 동안 그녀가 짊어졌던 주부라는 족쇄의 상징이었습니다. 맞아요. 컵라면이에요. 정확히 18개. 제이가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18년 동안 제가 차린 시어머님 생신상, 제사상, 명절상까지 셀 수도 없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당신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철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며 피대를 세웠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친구들까지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의 분노는 아내의 행동이 아닌 자신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이는 철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지난밤 가계부에서 꺼낸 진실을 무자비하게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던져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어요. 10,000원짜리 하나로 잔치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렸어요. 정확히 600원어치. 그리고 제이는 주머니에서 꺼낸 100원짜리 동전 4개를 탁소리가 나도록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00원에서 쓰고 남은 것을 돈 400원의 완벽한 증거. 이 4개의 동전은 철수와 시어머니의 파렴치함을 고발하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증거물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경제적 폭력이었다면 이 100원짜리 동전 미개는 18년 무시의 대가였습니다. 제이는 이 동전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오만과 무책임을 계산하고 정산했습니다. 그러자 미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못된 것. 시어머니 팔순날에 감히 이게 무슨 행패야. 제이는 미자를 향해 휙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모른 척했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어요? 며느리한테는 생활비 10,000원 주는 것도 아깝다고 하셨죠? 미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모든 비리와 기만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18년 동안 이 집 구석구석 제 손길 안 닿은 곳이 없는데 제가 뭘 모르겠어요?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제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맞고 싶어서 환장했어? 철수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자
제이가 날렵하게 그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어디 한번 때려봐. 18년 동안 실컷 맞아서 이제 이 꼴이 났어요. 철수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제이는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손목을 탁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상을 뒤집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상 당장 치워. 다시 차려오란 말이야. 그러나 제이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먼저 상다리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우당탕 쾅 하는 괴음과 함께 상이 뒤집히며 컵라면들이 바닥에 와르르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면발이 널브러지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자의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피했습니다. 미쳤어. 며느리가 완전히 미쳤어. 누가 좀 말려봐. 제이는 이미 현관 쪽에 미리 챙겨둔 보따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18년이면 충분해요. 철수가 제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너 지금 이 문 나서면 끝인 줄 알아. 제이가 품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내 철수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이거나 읽어봐요. 18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이 썩어빠진 집구석을 지탱했는지, 당신 도박빚, 사업 실패한 빚, 어머님 병원 빚, 다 내가 친정 가서 빌고 빌어서 메꿨다고. 가계부가 철수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리고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철수가 코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제이가 현관문을 벌컥 열며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컵라면이라도 주워 드세요.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생신상이었으니까. 문이 쾅하고 닫히며 집이 울렸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단돈 10,000원과 18개의 컵라면, 그리고 분노의 찬문 닫는 소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제이는 처음엔 뒤도 안 돌아보고 성큼 걸었습니다. 분노의 힘으로 앞만 보고 걸었지만 한 블록을 지나자 점점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거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탈출했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달랑 30,000원뿐이었습니다. 30,000원. 대한민국에서 18년간 헌신한 한 여성의 자산은 고작 이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제2의 노동 가치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평가절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경제 지표였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세상이라는 낯선 광야에 혼자 던져진 상태였습니다. 근처 공원이 보이자 제이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현금이 단돈 30,000원뿐이었습니다. 30,000원, 고작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제이가 돈을 세며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철수에게서 협박성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와. 미쳤냐? 정신 차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당장 안 기어 들어오면 이혼이다. 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적막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근처 24시간 찜질방을 찾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장료는 20,000원입니다. 카운터 직원의 무미건조한 안내에 제이가 떨리는 손으로 2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10,000원 한 장뿐이었습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이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내 18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구나.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세댁 많이 힘든가 봐. 얼굴색이 영 안 좋네.
제이가 고개를 들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밤이 깊어지자 제이는 수면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등이 베길 정도로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숨 막히는 시댁보다는 훨씬 편했습니다. 새벽녘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요동치자 매점으로 가서 삶은 계란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드를 꺼내 결제기에 댔습니다. 삑, 마이너스.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과 함께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사용 정지된 카드입니다. 제이의 얼굴이 피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인간이 카드를 정지시켰구나. 마지막 남은 경제적 통로까지 철저히 차단당한 것입니다. 계란을 도로 내려놓고 힘없이 돌아서는데 아침 일찍 온 아주머니가 시원한 식혜를 쑥 내밀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죠? 이거 드세요. 제가 목말라서 2개 샀는데 하나 남았어요. 제이가 화들짝 놀라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제이 손에 차가운 식혜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메이, 그러지 말고 드세요. 아침도 안 드신 것 같은데 속 버려요. 제이는 식혜를 받아들며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보다 처음 보는 낯선 타인이 자신을 더 생각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제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뜻밖의 인간적인 온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쾌한 모금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희망의 증거였고,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심어주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온 제이는 입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은 달랑 10,000원뿐이었습니다. 한편 제이가 뛰쳐나간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자의 친구들이 기겁을 하고 황급히 떠난 후 거실은 온통 컵라면, 국물과 건더기로 범벅이 되어 개판이었습니다. 철수는 바닥을 닦으려다가 엄두가 안 나는지 포기했습니다. 미자와 철수는 서로 걸레를 가져오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좀 가져와요. 네가 가져와? 나는 뭐 팔다리가 성한 줄 아냐? 결국 그날 저녁 모자는 각자 방에 틀어박혀 쫄쫄 굶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현관 앞에 산처럼 쌓였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있으면 지가 아쉬워서라도 기어 들어올 거야. 그때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지. 하지만 물 한 잔, 밥 한 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처음으로 뼈저리게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이가 없는 집은 경제적 노예를 잃은 주인의 집이 아니라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폐허였습니다. 제이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가 화려한 강남 번화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으리으리한 간판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예 한정식 간판 아래에는 3개월 예약 만석이라는 안내문이 훈장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구나. 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유리문에 비춰본 제이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허기와 피로로 인해 골목 계단에서 머릿속이 핑 돌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뒷문이 열리며 양손에 쓰레기통을 든 종업원이 나왔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제이는 간신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저 사장님 동생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구원해줄 기적의 주문이었습니다. 종업원의 거친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장님 동생이라는 말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이를 다시 훑어봤지만
자세히 뜯어보니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확실히 사장님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사장님 동생분 맞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차림으로? 제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종업원은 사색이 되어 황급히 제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방에서는 언니 명희가 하얀 조리복을 입은 채 전쟁 같은 저녁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김 주방장, 육수간 좀 더 봐요. 싱거워. 박 주방, 전체 플레이팅이 그게 뭐야? 다시 해. 명희는 일찍이 10,000원짜리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최고의 한정식 CEO가 된 강인한 사업가였습니다. 종업원의 다급한 보고에 명희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 동생?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락 가먹는 소리야? 직원이 다급하게 사정을 설명하자 명희는 칼을 내려놓고 급히 휴게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의자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초라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언니, 나야. 제이야. 명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가 제이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볼, 고생에 찌들어 깊게 판 주름,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손. 제이야. 세상에, 정말 너야? 어떻게 꼴이 이렇게. 명희는 와락 제이를 껴안았습니다. 제이가 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설움이 터져 나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때 언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명희는 눈물을 훔치며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자리 비워주세요. 김 주방장이 책임지고 지휘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명희는 18년 전 제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부모님과 연을 끊을 각오로 반대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오직 사업 성공의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제이에 대한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명희는 제이를 VIP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뭐라도 좀 먹어. 이틀이나 굶었다며. 세상에 몰골이 이게 뭐야. 명희가 직접 주방으로 뛰어가 따뜻한 곰탕을 한 그릇 가득 퍼왔습니다. 제이는 달달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떴습니다. 뜨끈한 곰탕 국물이 빈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국물에 섞였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팔순의 생신상 차리라면서 나한테 10,000원을 던지는 거 있지? 명희는 수저를 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10,000원? 지금 장난해? 그래서 컵라면 18개 사서 상에 올렸어. 내 꼴이 참 우습지? 제이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명희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불끈 쥐었습니다. 그 썩을 인간들. 내가 당장 가서 다 뒤집어 엎어 놓을 거야. 언니, 이제 됐어. 나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안 돌아갈 거야. 명희는 가계부를 탁 덮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 빚에, 도박 빚에, 병원비까지 네가 다 해결했다고? 정말 미쳤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제이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자 명희가 제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천만다행이야. 복수는 너만 더 갉아먹고 힘들게 해. 잘 생각했어. 저녁 영업이 끝나자 명희는 제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한옥집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고풍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의 시설을 갖춘 그야말로 꿈의 집이었습니다. 언니, 이게 다 언니 집이야? 제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소나무가 그림처럼 멋스럽게 자라고 있었고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제이에게 넓고 아늑한 방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방 써. 나 혼자 사는 집이라 방은 많으니까. 명희는 자기장 옷장을 활짝 열어 자기 옷들을 건네고 다음 날 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이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씻겨 내려가는 묵은 때와 함께 지난 18년의 고통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식탁에는 임금님 수라상 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명희는 소주잔을 채워 들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은혜야? 우리가 남이야? 피를 나눈 자매잖아. 오늘은 축배를 들자. 네가 그 지옥 구덩이에서 탈출한 기념으로. 와인잔을 쨍하고 부딪히며 명희가 말했습니다. 제이야,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당당한 너 자신으로 사는 거야. 제이는 난생 처음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고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열심히 일할게. 실망시키지 않게 죽어라 할게. 명희가 제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18년 만에 제이는 비로소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하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외부의 파괴가 아닌 스스로의 자립과 성공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5시, 제이는 명예 한정식 직원 출입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18년 전에 지친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홀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제이 씨, 오늘부터 정식 출근이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희가 제이를 맞으며 테이블 세팅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이야, 왔어? 기본 중에 기본. 테이블 세팅부터 시작하자. 명희는 하얀 테이블볼을 쫙 펼치며 전문가다운 손길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맛도 맛이지만 격식을 아주 중요시해. 포크와 나이프의 각도, 물잔과 와인잔의 정확한 배치, 이 모든 게 오차 없이 완벽해야 해. 제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언니의 손동작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역시 18년 살림 경력이 헛되지 않았네. 손끝이 야무져서 금방 배운다. 오전 9시, 명희는 제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경영 공부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리는 네가 이미 수준급이니까 식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업 운영을 배워야 해. 명희가 노트북을 켜며 복잡한 그래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부의 가계부는 사실 가장 치열한 가족 경영 보고서입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쪼갰으며 살림을 꾸려온 제2의 18년 경력은 수천만 원이 오가는 사업 세계에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숫자를 읽어내는 능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빚 대신 사업의 흑자를 기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명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원가 계산이 핵심이야. 재료비가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가면 적자야. 인건비는 25%, 임대료는 10% 선을 지켜야 하고 제이는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언니, 식당 운영이 이렇게 숫자로 꽉 찬 건 줄 몰랐어. 그냥 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 요리만 잘한다고 식당이 성공하는 게 아니야.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살아남아.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전쟁터처럼 바빠졌고 제이는 홀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시댁 손님들을 맞으며 쌓은 섬세한 관찰력과 노련함으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확인됐습니다. 조용한 VIP룸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녁 7시 폭풍 같은 영업이 끝난 후 명희가 제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VIP 고객 관리에 대해 알려줄게. 우리 식당 매출의 60%가 단골 손님한테서 나와.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분들 취향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는 거지. 명희는 강조했습니다. 맞아. 예를 들어 박 회장은 매운 걸 절대 못 드시고 최 회장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관리하고 주방에 전달해야 사고가 안 나. 한 달이 지나자 제이는 물 만난 고기처럼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하는데 명희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 첫 월급이야. 이번엔 특별히 선불로 줄게. 제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빳빳한 5만 원권으로 착샷명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많이? 나 배우는 단계인데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어뒀어. 다음 날 점심시간 제이는 은행 ATM기에 현금을 넣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한제이님 잔액 4명만 원. 제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이름, 내 돈,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번 온전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복수의 씨앗이 아닌 자존감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술 친구를 통해 제이가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명예 한정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독수리처럼 식당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윤기가 흐르는 검은 벤츠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이였습니다.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 깔끔하게 올린 단정한 머리, 당당하게 걷는 모습은 철수가 알던 그 쭈그려 앉아 걸레질하던 제이가 아니었습니다. 저게 진짜 제이 맞나? 제이 조수석에서 명희가 내렸습니다. 제이야, 오늘 경매장에서 아주 잘했어. 감각이 있어. 철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여자, 처염이잖아. 돈 냄새를 맡은 철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싹싹 빌고 다시 들어오라고 할게요. 여자는 남편이 숙이고 들어가면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다음 날 철수는 꽃다발까지 사들고 명예 한정식 앞에서 제이를 기다렸습니다. 제이야,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해.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제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돌아가? 내가 미쳤어? 거길 왜 가? 그 18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 철수가 다급해져서 제이의 팔을 잡으려 하자 제이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철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아. 이혼 소장이야. 도장 찍어서 내 변호사한테 보내. 철수의 얼굴이 전곡을 찔려 붉어졌습니다. 제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고로 언니 재산은 언니 거야.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헛물 켜지 마. 제이의 복수는 철저했습니다. 재산이 아닌 자신을 되찾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 화창한 아침 강남 번화가의 목 좋은 건물 1층에 제인의 반찬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달렸습니다. 제이가 금색 가위를 들고 빨간 리본을 싹둑 자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희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하나뿐인 동생 제이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솜씨 좋은 건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명예 한정식 단골 VIP 고객들이 보낸 화환들이 입구에 줄지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박 회장, 최 여사 등 VIP 고객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제이는 벅찬 감동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주 들러주세요. 개업식이 끝나고 명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봐. 이 가게 등기권리증이야. 명희는 처음부터 완전히 네 이름으로 해뒀어. 제이는 너무 놀라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언니,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큰 돈이잖아. 투자금도 다 언니가 대줬는데. 명희는 제이의 양어깨를 단단히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제이야, 잘 들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언니가 주는 선물이야.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 절대 죽어도 이 가게를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 특히 철수 그 인간한테는 10원 한 장도 뺏기지 마. 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약속할게.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 죽어도 안 뺏겨. 10,000원짜리 팔순상으로 시작된 18년 악몽. 이제 제이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가게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인의 반찬, 이 간판은 단순한 사모가 아니라 그녀가 18년의 굴욕을 딛고 스스로 세운 자립의 기념비였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준비한 반찬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제이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지옥 같던 18년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어.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철수는 가게 앞에서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제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제이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이는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미안하지만 헛소리할 시간 없어. 그리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철수가 다급하게 제이의 팔을 꽉 잡자 제이는 서류 봉투를 꺼내 철수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아. 이혼 소장이야. 도장 찍어서 내 변호사한테 보내. 당신 도박한 증거, 폭언한 녹음, 시어머니가 괴롭힌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철수는 이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스토커처럼 가게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맞은편 커피숍 창가에 죽치고 앉아 가게를 지켜보며 손님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와, 하루에 손님이 200명은 좋긴 넘네. 객단가를 3만 원만 잡아도 이게 얼마야? 철수는 탐욕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손님인 척 가게에 슬그머니 들어와 직원들에게 제이의 개인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영업방해라며 철수를 쫓아냈습니다. 사무실에서 CCTV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이는 명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김철수 그 인간 또 왔어. 직원들한테 내 개인 정보 캐묻고 있네. 명희는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증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변호사님이 그러던데 이런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 아주 유리하대. 그날 밤 제이는 퇴근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위자료는 더러워서 안 받을게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아침 7시 제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수의 번호였습니다. 제이야,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철수는 시어머니의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며 병원비 보상 3만 원을 급하게 요구했습니다. 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명희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돈 먼저 보내지 마. 병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오전 10시 제이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게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철수가 가게 앞에서 불효 며느리, 시어머니 버리고 돈만 밝히는 악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웅성거렸고 한 젊은이는 이거 완전 대박인데 유튜브 각이다
라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보란 듯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하며 죽어가는데 병원비 한 푼 안 내는 악독한 며느리. 오후 3시 시어머니 버린 며느리의 소름 돋는 성공 신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1억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창은 제이를 비난하는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가게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이 만든 음식은 찝찝해서 못 먹겠네요. 여론의 잔인한 마녀 사냥은 성공한 여성에게 더 가혹합니다. 철수는 제2의 자존감과 사업적 생존을 동시에 파괴하려 했습니다. 악플과 함께 날아든 내용 증명은 제2에게 법적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혼인 관계 유지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제인의 반찬 지분의 50%를 요구합니다. 18년 굴욕을 딛고 세운 자립의 탑이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제인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제발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수이자 완벽한 자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지분 50% 요구와 명예훼손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는 명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일단 시어머니가 정말 위독한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어. 명희는 답답해했지만 결국 동생의 도리를 이해하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꼬리를 내리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도착한 제인은 바로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최미자 환자분 병실이 어디죠? 위독하시다고 들었는데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 영호실입니다. 일반 병실이에요. 제인은 의아했습니다. 일반 병실이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옮기신 게 아니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일반 병실로 입원하셨는데요. 제이가 곧장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철수의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했습니다. 뇌졸중이요? 전혀 아닙니다. 단순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가 지금은 안정됐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퇴원 가능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선 제이는 민납된 병원비 2억명만 원을 결제하고 2주간 간병인까지 고용했습니다. 도리는 다하되 그들의 비열함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제이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제이가 1위 영호실 문을 벌컥 열자 미자는 침대에 누워 TV 예능 프로그램을 깔깔거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고 너무나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연기 그만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될 만큼 건강하시다던데요. 미자가 당황한 사이 제이는 침대 옆 사물함 서랍을 열었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금주 최미자, 잔액 235만 원. 제이는 통장을 꺼내 차르륵 펼쳤습니다. 어머님, 이 돈 뭐예요? 8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미자가 사색이 되어 통장을 뺏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이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철수한테 보낼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돈방석 위에 앉아 계신데 왜 병원비를 제가 내야 하죠? 제이가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복도에서 철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8천만 원을 어디서 난 거야? 나한테는 10원 한 장 없다며 숨기고 철수가 헐레벌떡 병실로 뛰어들어왔고 철수와 미자는 서로 돈을 두고 막장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옆에 있던 간병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아주 극진히 모셔주세요. 제이는 미련 없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18년 동안 저한테 하신 짓들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두 분이 돈 가지고 잘 싸워보세요. 제2의 복수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년간의 가계부와 8천만 원 통장 사진을 증거로 라사나스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18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 팔순상을 단돈 10,000원으로 차리라는 모욕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론은 들불처럼 뒤집혔습니다. 여론이 역전되자 악의적인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가 사과하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인은 용기를 내어 응했습니다. 저는 18년간 시댁의 종처럼 헌신했어요. 하지만 그 10,000원짜리 생신상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론의 응원 속에서 법원은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철수 씨의 재산 분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인의 반찬은 제이가 별거 후 명의의 도움으로 일군 특유 재산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조정실, 철수는 며칠 폭삭 늙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청구권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대신 오늘 즉시 이혼 성립시켜 주세요. 더 이상 1분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18년의 질긴 악연도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미련 가득한 눈빛으로 제이를 불렀지만 제이는 차갑게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 사과도 하지 마. 우린 이제 남이야.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법원을 걸어 나온 제이는 가방에서 따끈따끈한 이혼 확정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언니. 여기 내 이름. 한제이. 더 이상 김철수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제이야. 18년의 굴욕이 끝난 후 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복수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신처럼 능력은 있지만 억압받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2년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수천 명의 인파 앞에서 제인의 반찬 한제리 대표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인의 반찬 대표 한제이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날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컵라면 상을 엎어버리고 18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초라했던 컵라면, 피라미드 사진과 현재 전국 5개 지점, 연매출 3억억 원을 달성한 제인의 반찬의 화려한 사진이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제인은 강연 후 직원들에게 경력단절 여성 10명에게 드리는 창업지원금 증서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18년의 감옥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진짜 한제이의 인생이 시작된다. 밤하늘의 별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